방송 3법,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신당 창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신당 움직임 구체화하고 있죠. 최근에 측근 4사람 천하용인과 만나서 구체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역할 당에서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시키지도 않을 거고 시킨다고 해도 당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어요. 신당 만든다고 보십니까? 이건 장 소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만들 가능성은 99% 이상 할 것 같고요. 날짜까지도 특정되어 있죠. 12월 27일 날. 장 소장님 보고 좀 합류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신당과 관련해서 저랑 긴밀하게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신점심으로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통칭되는 제3신당이 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87년 이후에 네. 영남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이 정말 정치를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국회를 완전히 그냥 이건 망가뜨렸어요. 거기에 중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타협과 조율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을 응원하는 이유가 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좀 깨부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근데 진짜 삼지대의 어떤 움직임, 삼지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끌고 가는 어떤 정당이 돼서는 그런 지지를 받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당은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한 명으로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아무도 이준석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 성공의 법칙이 자기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그 안에서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뭔가 변화를 바라는 그런 보수 지지층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나 지향을 얘기하면서 모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좌우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결국은 TK 대구 쪽에서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가 바람을 불러일으키느냐가 아마 성공을 좌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구 여론이 움직인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10%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대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그때부터 바람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당 창당과 당 복귀를 놓고 저울질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새로운 당 꾸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12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당과의 이별이 가까웠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최종 결심을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야겠죠. 오늘 SNS에 신당 창당 발기인 모집글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새당 꾸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행 속에 젖은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신당 창당 논의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천하용인을 비롯한 이준석계 인사들도 다음 달 중순 넘어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이준석 신당 창당이 확실시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국민적 기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 표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비윤계 한 의원은 신당이 보수표를 깎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통합을 강조해온 인류한 혁신위는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예측하기 어려워 일단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 당 지도부는 아직 이준석 신당 창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친윤 중진 퇴진 요구에 이어
이준석 신당 창당 본격화로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툭 던진 메가톤급 이슈,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로 시작이 돼서 이제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고 뭐 지자체마다 우리도 서울 들어가겠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서울시장이 변두리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공학 박사시잖아요. 전문가,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먼저 정치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은 지방 분권, 지방 활성화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 집권 여당은 서울의 그 메가시티와 서울 확대를 주장하고 있죠. 예. 이게 어떻게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개념의 정책이 나오냐.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지점이 크다는 걸 한마디 짚어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시 문제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과연 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진정 김포 시민을 위한 길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 시민들의 그 최대 현안이 교통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골드라인 사태 때 네. 그때 우리 김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해결책으로 지하철 5호선의 조기 개통과 같은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데, 김포가 경기도 김포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었을 때 이 네. 지하철이 그러면 기존보다 더 확실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겠냐, 이걸 담보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그 김포 편입으로 인한 이 여러 이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 도저히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약이다. 그냥 그대로 잦아들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그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려면 예. 법 개정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여러 그 경기도의 협조도 필요하고 네. 또 서울시의 협조, 그리고 국회의 협조, 이게 다 선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어느 한 군데도 협의되거나 합의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서울시도 약간은 지금 연구 영역을 한다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뭐 제3지대, 뭐 신당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은 뭐 마음을 굳혔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는 관측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 네. 본인 입에서 확답을 들은 적이 거의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네. 기사를 매일 보는데도. 예. 근데 사실 신당은 도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리스크가 크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으로 되게 큰 자산이고 한국 정치에서도 이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어느 약간 좀 저는 섣부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 저는 지금 봤을 때는 대구에 저렇게 공을 들이는 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대구 쪽에 이제 인사들을 많이 물갈이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물갈이 된 그분들을 규합을 해서 아마 대구에서 이제 정치적 세력화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신당 창당은 좀 그래도 현실성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그 파급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수도권 일부에서 박빙인 지역에서 중도층이 신당으로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민주당에도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 얘기로 한참 좀 시끄럽습니다. 신당 깃벌의 펄럭임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진짜로 창당을 할지, 신당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겠다. 비극적이지만 양치기 소년을 인용할 수밖에. 12월 27일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상당히 비장한데 일각에서는 신당 안 될 거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네, 이준석 신당은 생긴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면은 공천 학살이 불을 보듯 내년 1, 2월 달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금년 말까지
명분을 축적하면서 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는 것을 더 보이면서 연말에 신당을 선언하면은 내년에 공천 학살과 동시에 많은 영남권 중진이나 수도권 중진 등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당으로 합쳐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신당은 창당되고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되고 그 정도까지 예상하시는 기호 거예요? 3번도 되고 국고보조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제 경험이에요. 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해보면은 네. 제가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호남 비례대표 수도권 낚시해서 37석, 38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영남 보수 신당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65석, 7석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더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키고 수도권 충청권에서도 낚시질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50석 내외는 무난할 것이다.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당 시절에 38석 사실 그거 제외하고는 어떤 의미 있는 신당의 성공적 사례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 어떤 배경은 다를 것 같은데. 뭐 신당은 사실 JP의 자민련 네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국민의당 이런 국민당. 신당들이 네. 국민당 이런 네. 신당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냐 예. 하는 것은 그분들이 중간에 소멸됐을 뿐이지 네네. 신당은 많았어요.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 여론,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자, 뭐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조국 신당 등등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당이 창당이 되면 지지의 의향이 없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8. 지지 의향이 있다가 25고요. 자, 신당 지지 의향은 지지 정당별로 양당 이외 기타 정당 지지, 또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한테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인데, 자, 일단 뭐 지금 기타 정당에 어떤 정당이 있느냐, 뭐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거는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46 정도고 지지 정당이 없다가 31, 그 다음이 이제 3당 순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생각보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 교수님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첫 네네.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플랫폼 정당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거든요, 아직도.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도 의심받고 있는 게 언제든 네. 뭐 국민의힘에서 부르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지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나서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실체가 없어요. 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신당 지지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뭐 중도 지역이나 제3지대 신당이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되고 의미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지율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체가 나왔을 때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지율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겠지만 실체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지지율의 변동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비교적 구체화되고 있는 이준석 신당보다는 민주당 내 이른바 이낙연 조국발 신당은 상대적으로 가능성도 또 휘발성도 좀 덜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이제 그야말로 두고 봐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막 계속 진행형인데,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되느냐 마느냐도 결정되는 거고,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그런데 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최 교수님하고 좀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직 실체도 없는데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의외로 높다 예.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표 중에서 두 번째 표에 보면 나오지만 기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의 이탈도 가능하다. 예, 그거는 이제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미 상당히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걸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신당에 대한 약간 대망론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이미 좀 형성되기 시작한 거다. 결국 이제 신당의 실체를 드러내면 이 여론은 생각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